첫 번째 이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 대란이 코앞이라는데 이거 네. 대란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인 건가요?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게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이 각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게 돈이 내려가는 시점이 10일인 지역이 있고요. 20일에서 25일인 지역이 있습니다. 아, 지역마다 다 다르군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나가게 네.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6일이니까 이미 새해가 들어오면서 보육대란은 시작된 겁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별로 약간씩의 여유분들을 전용하거나 해서 일부 비축하고 있는 돈을 이제 풀 예정이어서 네. 적어도 1월 20일이면 대란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1월분 보육비부터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보름밖에 안 남았다는 네. 건데 많이 보더라도요. 네. 보름밖에 안 남은 건데 그럼 지금 학부모들 분위기가 거의 뭐 우라통 터지는 분위기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이는 매일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까지는 다 어쨌든 나라에서 내주던 이 돈들을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인데 사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한 달에 11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11만 원이요. 1인당. 예. 이 안에서는 이제 6만 원이 이제 비용이고요. 5만 원은 방과 후 또 이제 이 특별 수업을 받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비싸죠. 29만 원인데 네. 22만 원이 이제 유치원 비용이고요. 그리고 7만 원 정도가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이제 보조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어도 뭐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비용들이 매달 어쨌든 나라가 무상 보육으로 지원해 주던 돈인데 이것이 이제 끊기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매달 29만 원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계산이고요. 네. 그리고 국공립은 지금 추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11만 원씩을 또 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올해 들어와서 1월, 늦어도 2월부터 낸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냐? 그럼 누리과정은 뭐냐? 이런 질문들이 학부모로부터 이제 터져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이미 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차라리 안 줬으면 모를까 그럼요. 이렇게 주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끊기게 되면 네. 각 집마다 이제 여유 있는 집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한 달 이렇게 생활 살림을 꾸려가시는 그럼요. 분들은 참 화가 많이 나겠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이 추가 지출이 생긴다. 네. 근데 이게 아이들에 대한 비용이니까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이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은 또 이제 많이 출산해라. 그러니까 누리과정의 취지 자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이명박 정부 때는 5세부터 이제 무상교육 대상이었는데 유치원 나이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3세로 그걸 낮춘 겁니다. 3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도 있고 유치원을 가는 아이도 있고 모두 다 국가가 이제 무상 지원을 해야 되는 무상 보육 교육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해서 누리과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거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네. 문제는 그 돈 문제입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3파전의 갈등인데요. 우선 어제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담화 내용을 보시면 교육청을 직접 압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처럼 보이는데 또 이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청도 샌드위치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 간의 예산 갈등 속에서 교육청은 지금 끼어있는 입장이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은 우선 좀 후순위로 돌리더라도 유치원 예산만큼은 이 중앙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또 배정을 한 지자체 혹은 이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상황마다 다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중앙정부의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전국의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거든요. 네네. 아마 지금 아까 치킨 게임이란 말씀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해법 없이 계속 충돌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봅니다. 해법 없이 충돌 양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사실 너무 상황이 그럼요.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게 학부모들도 이제 지금 분통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 이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사실상 운영이 빠듯해지겠는데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 자가적으로 알아서 좀 버텨다오 어떻게든 이제 이 지원금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유치원이 대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동네마다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자영업 형태로 상당히 좀 이제 궁한 재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교육 현장의 이 절박함은 지금 외면하고 학부모 또 이 재정, 가계 재정의 이 절박함은 지금 외면하고 지금 이런 방식은 있어요. 학부모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15일에 결제를 하게 되면 다음 달 20일에 그 신용카드 비용에서 보육비로 나간 비용은 지원금으로 보전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방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면은 한 2달까지도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럼 이것을 한 달 1월분만 자가결제하면 다음 달에 환급되고 원한대로 쭉 가는 건지 아니면 2월, 3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30만 원이 거의 기초생계비에 또 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얘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교육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계 상황과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절박한 운영 상황은 외면하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이고 갈등이에요.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부모는 누가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라로부터 돈이 오면 되는데 네. 그걸 교육청이 내느냐 혹은 뭐 지방정부, 지자체가 내느냐 중앙정부가 보내느냐 이건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싸움에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싸움, 그 갈등의 구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사이에 낀 시도교육청, 네. 그 구도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돈이 왜 없는 겁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고 네. 이 누리과정은 사실 뭐 작년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벌써 2012년부터 해가지고 쭉 확대되면서 시행이 되어 온 건데 지금 네. 돈이 왜 없는 거죠? 그 배경은요. 우선 경제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경제 민주화 공약 중에 누리과정이 들어있었던 거지만 네. 지금 정부의 기조는 경제 활성화로 돌아서 있죠. 추경 예산도 다 지금 경기 부양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2015년 예산보다 3% 증액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증액된 부분이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복지 부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료, 노인 의료라든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곳에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못지않게 교육은 복지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난해 연말 12월 2일 직전 우리가 48분 넘겨서 예산이 간신히 통과될 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심하게 격돌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없다. 지방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냐. 누리과정 예산 없으면 예산 통과 못 시킨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합의된 것이 한 3천억 원 정도를 네네. 우회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턱없는 금액이긴 합니다. 한 4조 원 정도가 필요한 4조 원이 사업이잖아요. 필요합니다. 예. 누리과정 예산 4조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교육 예산을 정부가 잡고 있는 게 41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41조 중에서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비용이 41조입니다. 이 중에 4조 원 정도가 누리과정 예산인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난해에는 삭감하고 배당하지 않았지만 사실 올해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는 꼬리표를 다 달았습니다. 교육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리과정 예산 이미 내려보냈다. 4조 원을 붙여가지고 41조를 보낸 거다. 교부금 안에 누리과정 예산의 항목이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교육청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담화를 잘 들어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검찰 고발도 할 거고 대법원에도 제소할 거고 이것을 또 감사 청구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정부와 교육청 입장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근데 이 정부는 현행법상 교부금에서 배정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자율적인 게 아니라 의무 항목으로 강제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본다면 중앙정부 입장이 맞는데 지금 지방정부의 반발은 뭐냐 하면 시행령은 정부가 그냥 만든 것이고 네.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에 보면 교부금은 총액으로 정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을 딱딱 정해주는 게 아니고 총액으로 주면 알아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율권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총액 예산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만 우선 필요한 것부터 자체 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는 예산이 빡빡하게 써야 할 것이 짜여져 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해법이 없는 거고요.
중앙정부는 아마 이거 저 법적 상황까지 갈 겁니다. 소송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청이나 이 지자체는 소송해 보시오 입장인데 지난한 소송을 해도 그 결과 그렇게 마땅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가 않고요. 문제는 학부모와 이 교육 현장의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큰 우려입니다. 이게 소송을 낸다고 해도 뭐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검찰에 뭐 오늘 고발한다고 해도 무슨 다음 달에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게 또 정치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사건이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위기감이 점점 그렇죠. 커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해마다 이렇게 보육 대란을 겪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네. 재발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하나 있고요.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 여와 야의 갈등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이게 책임 떠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출돼야 할 비용은 공중에 떠 있는 거고 결국은 누군가 이걸 내야 하니까 당장은 나중에 뭐 어떻게 정부가 중앙정부가 환급을 해줄지 지방정부가 환급을 해줄지도 이 협의가 타결돼야 되지만 그 상관없이 일단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학부모도 내지 마시오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빡빡한 재정 속에서 들어온 돈 없이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무슨 이제 비영리 이 교육기관의 형태로 NGO처럼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림인데 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돈을 출연해야 되는데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학부모가 우선 급한 대로 부담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월이나 3월에 이제 도래하게 된다면요. 약간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초에 연말정산 환급 때문에 대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번 보육 대란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는 집권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고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또 그것을 이제 전담해야 되는 현장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책임이니까 우리는 모르쇠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 무책임한 공공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한 6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엄청난 대란으로 대란이 됩니다. 예, 확산될 수 있을 것 말씀하신 같은데 대로 연간 4조 원의 예산이 증발해 있는 상황이라 네. 4조 원의 돈을 학부모가 메꾸시오가 되든지 아니면 학부모와 교육 시설이 알아서 이걸 분담해서 일단은 굴려보시오가 되든지 이런 주먹구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에게 이야기하고요. 저출산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우리 공공에서 책임질 테니까 아이들 마음 놓고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지방정부, 중앙정부, 교육청 모두 다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자 혹은 3자가 빨리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우선 그럼 2016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터진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작년에 이미 예견이 됐던 문제가 현장에서 터지는 겁니다. 해가 네. 바뀌면서. 그렇다면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아무 해결 준비를 해놓지 않고 그야말로 서로 삿대질하면서 저쪽 책임이에요 하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이렇게 해법을 모색할 정말 급박한 위기에 몰린 지금 거죠. 모색해도 보육대란이 한두 달 정도는 과도적인 이제 이 격동을 거쳐서 우선 학부모께서 좀 이 부담을 우선 좀 막아주시겠습니까? 하고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머리를 맞대지 않고 어제 이제 중앙정부의 기자회견, 오늘 이제 교육감들의 기자회견 이 상황이 이어지면 그리고 지금 이 지방 의회들도 지금 제의를 요구하라는 게 중앙정부의 요청이거든요. 그렇죠.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산을 다시 집행해야 할 것은 교육청이니까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지방의회에 제의를 요구해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보낸 대로 교육부가 보낸 대로 집행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으시온데 제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들의 입장에서도 당장 교육 현장에서 이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면 교육감들 입장에선 당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도 먼저 예산을 배정하자 이런 이제 교육감들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뭔가 해법을 내자 이런 교육감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해도 의회에 이것을 제의 요청을 해도 부결될 것은 거의 뻔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방의회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냐면요. 이게 지방의회에는 결국 이 지방의원들이 또 여야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여와 야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육청은 그 해법에 따라서 당장은 교육청장의 이러한 이 대란이 없도록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정말 예산을 놓고 어제 우리가 사회부총리가 있고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네. 경제부총리가 담화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교육의 문제를 그렇죠. 지금 돈의 문제로 이 돈의 논리로 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 아주 암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데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들 너무 강대강 대치로만 지금 맞습니다.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